안녕하세요. 자기치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일까요? 오늘 오전에 저에게 가장 크게 자리했던 딸아이 아침 깨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어떻게 깨워주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깨워주다가 이제 학교라는 것이 알고 규칙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일어나서 가도록 그렇게 했지요. 근데 아이가 시계를 모르고 시간을 모르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알고 시기를 알 때까지는 엄마가 깨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5학년부터는 혼자 4학년부터 연습을 했죠. 4학년 2학기부터 시간이란 개념도 알고, 아침에 학교 가는 주인은 너니까 네가 일어나서 가거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연습을 잘 하다가 5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본의 아니게 여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6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그래도 한 3분의 2는 출석을 하는데, 지금은 사춘기라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잠을 안 자면 아침잠이 많아지잖아요. 아침잠이 많아질 때예요. 특별히 아이가 공부하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엄마 마음에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서 알람 맞추고 스스로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침마다 깨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 학교 8시 10분에 학교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 7시 30분부터 10분 단위로 깨워서 8시 라야 일어나서 10분 동안 후다닥 씻고 입고 몸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학교는 누가 다니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이하고 대화를 했어요. 학교는 네가 다니는 것이고 엄마가 언제까지 줘야 하냐. 이젠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를 가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각해서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온라인 수업 늦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한두 번 그런 걸 경험하면 저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지각해서는 안 되겠다. 잠을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경험해 봐야 바꾸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거는 엄마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이는 상관없어요. 그날 하루 지나가면 그걸로 된 거예요. 또 반성문 썼거든요. 학교에서 지각한 거에 대한 반성문 썼으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책임은 반성문에 다 얹고서는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운동을 갔다 오니 아주 고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온라인 수업 1시간 끝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좀 쿵따닥 창문을 열고 그릇을 놨다 들었다 그랬더니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수업을 마쳤다는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것을 아이에게 말을 할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과연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 옳은 것일까 생각을 하고 아이가 온라인 수업이 끝날 때 대화를 했어요. 지금 막 대화를 하고 나왔거든요. 대화를 했어요. 엄마가 대화의 서문을 연 것은 데카르트 말을 인용했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은 아이가 이미 1학년 때부터 필사를 해오던 아이라 여러 책에서 경험했던 좋은 문장으로 필사를 했던 것이기에 알고는 있어요. 그 문장이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고 그 문장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대화의 문을 열었죠. 결론은
엄마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한다는 것은 아이가 선택권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좁게 설명하면 그 말에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래, 내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거, 상상력이 풍부한 거, 그런 그 좁은 의미로만 해석되진 않는다. 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주체성을 가지는 거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생각의 주권을 가지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주체성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다. 네가 말한 것처럼 네 삶은 네가 선택하는 건데, 선택에는 내가 초이스한다, 고른다 라는 의미만 포함되는 게 아니다. 선택에 동반되는 덕목이 하나 있다. 무엇이냐? 책임감이다. 네, 선택에는 책임감이 따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해하기 쉽게. 요즘 아이가 태백산맥 책을 읽고 있거든요. 태백산맥에서 소작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나 먹고 살기도 어렵다. 그래서 늘 주인에게 소장료를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면서 산다. 그게 옛날에만 있는 삶이 아닌 것 같다. 학교를 다니는 것은 너고 공부의 주인은 넌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 엄마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공부를 좀 이렇게 유연하게, 공부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해 주는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 공부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었죠. 본인도 그것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티백산맥에서 느끼듯이, 또 네가 역사에서 알고 있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할 때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뺏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의식주? 쌀? 무엇이라고, 왕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정신이다, 생각이다. 생각의 주권을, 우리나라 각자 개인의 생각의 주권을 일본이 가장 먼저 뺏었다. 이유가 뭘 것 같으냐? 그런 대화를 했어요. 결론은 아이에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 네가 학교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다. 학교를 가는 거는 의무이고 권리이지만, 의무이고 권리라는 것을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너는 학교 가기를 선택을 했다. 그럼 학교 가기를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 행동이 따른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 시간에 학교에서 정한 규칙 안에서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의 책임이다. 네가 학교를 다닐지 안 다닐지는 네가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주인은 너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공부든 학교 다니는 거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엄마가 이렇게 계속 관여를 해야 되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너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의 선택을 바꿔야 한다. 손잡고 가서 자퇴서를 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생각을 전했고, 아이가 또 생각을 하겠죠. 이게 옳은 방법인지 옳지 않은 방법인지는 그 아이 선택이 어떻게, 그 아이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지,
그게 교육적으로 뭐 어떤 이론적으로 맞다 안 맞다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또 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핵심은 아이가 생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가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와, 이 자연의 소리 들리세요? 딸아이가 오늘 제가 이렇게 산을 나오는데 딸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산에 가셔서 그 엄마의 속에, 엄마 마음에 검정색으로 변한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산에 오면 이 바람이 온 몸을 휘감으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욕심, 분노, 원망, 뭐 기대, 이 모든 것을 다 훑어서 다 데리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산에 오면서 제 내면을 만나고 그리고 내면과 동행하면서 자기 치유자로 행복합니다. 오늘은 끝.